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가뭄 속에 주요 대기업들의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SK에 이어 이번 주말 삼성과 LG그룹 시험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정과 시험 방향을 곽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주 주요 대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필기 시험이 치러지는 4월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른바 A매치 기간으로 불립니다. 지난 주말 SK가 4대 그룹 중 처음으로 인적성 검사 SKCT를 실시하며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삼성과 LG, KT 차례입니다. 13일엔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LGCNS 등 LG 주요 계열사의 인적성 검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적성 검사는 매번 수리력과 도형 추리, 도식적 추리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이 출제돼 이 부분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날 KT의 필기시험은 예, 아니오로 답하는 인성 검사와 인문 이공계로 나눠 실시되는 적성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적성 검사는 계열별로 과목이 약간 다르지만 KT가 역점을 두고 있는 5G 관련 문제가 다수 나올 전망입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삼성고시라 불리는 삼성의 적성 검사 G사트가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2개 도시에서 실시됩니다. 언어와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4과목에서는 삼성의 작년 중장기 투자 계획에서 발표한 반도체 등 4대 신성장 동력 관련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기업별 문제 유형을 철저히 파악해서 문제풀이 스킬을 높여야 되겠고요. 또 신유형을 포함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찍지 않고 과감하게 넘기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어 20일에는 작년 대비 10% 이상 채용을 늘리겠다는 CJ, 21일에는 포스코의 필기시험이 치러지고 이달 마지막 주는 올해 13,000명을 고용할 방침인 롯데의 인적성 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유럽연합 EU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며 우리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올 여름 전까지 성과를 못 내 끝내 분쟁 국면에 들어가면 국가적 평판이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EU는 한국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강력 경고했습니다. 시한이 넘도록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성과를 못 낸 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The next step can be to set up a council of experts who would give advice and recommendations that would be binding to that government.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해 즉답은 피했습니다. 다만 FTA와 세계무역기구 두 경로로 분쟁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평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n, of course, there is always the reputational damage that can be done. We hope that we can solve conflicts and disagreement before it has to go to that extent. 면담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상황 등을 언급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EU 측은 직접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Obviously, this is politically sensitive, so it is a little bit difficult to get it through. But do you think there are reasonable possibilities to get this done before the summer? ILO 100주년이 되는 오는 6월을 새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사정 합의에 실패한 경사노위가 공을 넘기면 국회는 앞으로 2개월 안에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취업자 수가 고령자 고용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2달째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680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 명 늘었습니다.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60.4%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3월로는 최고치였고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3%였습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채용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가 전체 증가폭을 크게 웃도는 34만 명대에 달한 반면 40대는 16만 명, 30대는 8만 명 이상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또 제조업 취업자도 10만 8천 명 줄며 12개월째 감소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했습니다.
IMF는 우리 시간 9일 밤 10시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치와 같은 2.6%로 제시했습니다. 또 내년 성장률은 2.8%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계 성장률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기 둔화와 브렉시트 등의 영향을 이유로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3.3%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을 점수로 매기면 과연 몇 점일까요? 어떤 연령대가 더 행복하고 어떤 요일에 더 행복해할까요? 150만 명의 실시간 행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전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그럼 행복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인 것 같으세요? 6.5점. 왜요? 저 취업을 못해서 이제 취준생이라서.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불황에, 취업난에 행복보다는 불행을 느끼기 쉬운 요즘. 한국인의 행복 정도를 평가한 지수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기업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15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주관적인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18점,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60대가 6점대로 가장 행복한 반면 20, 30대는 간신히 5점을 넘겼습니다. 행복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특징들도 이 세대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편이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성향은 좀 낮습니다.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는 것은 이 시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요일별로는 목요일이 가장 행복 지수가 낮았습니다. 주 초부터 지속된 일과에 피로감이 커진 탓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위는 해외, 3위는 제주였고 최하위는 인천과 서울이었습니다. 국가적 이벤트에 따라 행복지수도 출렁였는데 남북정상회담, 평창올림픽 때는 높아졌지만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수능일에는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데이터가 더 축적되면 더 깊고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모으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전체 의료시설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평균 51.8%. 우리나라는 5.8%로 9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공공의료 수준이 낮습니다.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키우기 위해 핵심 인력 양성에 돌입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23년 만에 부활한 공중보건장학제도. 공중보건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재학하는 동안 2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 졸업 뒤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합니다.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모집 정원 20명을 채우기 위해 지원을 받았지만 신청한 학생은 모두 9명에 불과했습니다. 제주 자체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이랬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에 2022년 개교해 학비를 지원해가며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입니다. 교육에 그 질적 담보를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비용 효과성이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각 지금 의과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만 가지고도요.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결함 있는 새 차를 교환이나 환불해주도록 한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100일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동차 관리법. 새로 산 차가 1년 안에 반복해 고장나면 자동차 제작업체가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유래된 레몬법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모든 새 차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1월 르노 삼성차 SUV QM6를 구매한 구교성 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8년도부터 매스컴상에서 레몬법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로 레몬법이 시행을 해서 전 당연히 이제 차를 구매할 때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상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 간에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써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스스로 레몬법을 수용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상 유명무실한 겁니다. 르노 삼성차의 경우 2월부터 레몬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구제는 자동차 제조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셈. 그나마 국산차 사정은 낫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24개 브랜드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9개만이 레몬법을 수용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레몬법 적용은 자동차 제조사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징벌적 배상제도 등 강력한 소비자 보호책이 버티고 있어 레몬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법적인 중심으로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메이커 자체에서 자진해서 교환이나 환불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전혀 제재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메이커에서 거부하더라도 레몬법이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 귀띠 머신, 스띠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커피 머신, 스피커의 자모획을 조금 바꿔 만든 말인데요. 최근 기업들이 이런 언어 유희식 상품명으로 소비자,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의 관심 끌기에 나서자 우리말 파괴란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 비빔면 제품에 네냄띵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한글의 자모음을 비슷한 모양으로 바꿔 표현하는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를 제품 이름에 반영한 건데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재밌고 상품에 더 관심이 간다? 라 해야 되나? 더 알아보고 싶고 더 기억에 더 인상이 확 남는 그런 용어라서 그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2월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하루 10만 개가 팔리더니 오프라인에서도 불티나게 팔려 한 달 만에 한정 수량 500만 개가 동이 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언어 유희 문화인 만큼 이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도 있습니다. 이 쇼핑몰은 지난달 할인 행사 안내 페이지에서 커피 머신을 귀띠 머신으로, 스피커를 스띠귀로 표현했는데 하루 매출이 전날보다 13% 늘었습니다. 장난으로 치킨을 신격화한 치느님처럼 식품 유통업계가 말장난을 이용한 마케팅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업 목적의 과도한 언어 유희가 자칫 한글 표기 파괴도 괜찮다는 잘못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공식성을 부여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식의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파격 마케팅으로 젊은 층의 취향을 파고들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언어 파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취업의 최종 관문인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오늘 데이터 뉴스에선 면접관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면접이잖아요. 면접관과의 압박 면접을 잘 헤쳐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답변을 제시해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면접관 237명을 대상으로 면접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에서 면접 평가만으로 꼭 뽑고 싶었던 지원자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총 46.8%가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면접관의 경우엔 면접 평가만으로 채용하고 싶었던 지원자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로 평균 응답률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응답을 보니 면접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면접관에게 어떻게 보여야 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들 면접관이 뽑은 채용하고 싶은 1순위 지원자는 입사 열정이 남달리 높아 보이는 특징을 가진 지원자였는데요. 복수응답으로 29.7%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2위는 28.8%가 뽑은 친화력과 대인 능력이 높아 보이는 지원자가 차지했는데요. 3위는 지원한 기업 분석 능력이 탁월한 지원자가 24.3%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네, 역시 열정이 중요했군요. 무엇보다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야 면접관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별로 채용하고 싶은 지원자의 특징은 다소 달랐습니다. 대기업 면접관이 뽑은 채용하고 싶은 1순위는 지원 기업 분석 능력이 탁월한 지원자로 복수응답 20.8%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2위는 18.9%의 응답률을 보여 친화력과 대인 능력이 높아 보이는 지원자가 올랐지만 3위는 역시 달랐습니다. 17%가 응답해 전공 분야 전문 지식이 뛰어난 지원자를 채용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던 건데요. 이 외에도 도전 정신과 모험심이 강한 지원자, 입사 열정이 남달리 높은 지원자,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지원자, 조직력, 협업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대기업의 경우 입사에 대한 열정보다는 면접에서 객관적인 능력을 어필한 지원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네요. 대기업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지원자를 만나 채용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에 더 많은 비중을 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면접관은 입사 열정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생각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4.8%가 입사 열정이 남달라 보이는 지원자를 1순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위는 37.9%의 비율을 보인 친화력과 대인 능력이 높아 보이는 지원자였는데요. 공동 3위는 29.3%의 응답률을 보인 전공 분야 전문 지식이 뛰어난 지원자와 조직력과 협업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였습니다. 또한 5위는 27.6%가 뽑은 지원 기업 분석 능력이 탁월한 지원자였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경우엔 입사 열정과 친화력, 조직력이 우선순위였군요. 대기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파악하고 면접에 임하면 합격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면접 내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같은 기관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479명을 대상으로 면접 에티켓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언제 채용 당락을 결정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86.6%가 모든 면접 절차가 완료된 후 검토해 결정한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면접 도중이라도 바로 채용을 결정한다고 답한 이는 13.4%에 불과했습니다. 네, 다른 면접자와의 비교나 모든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면접에서 보다 점수를 딸 수 있는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면접장에서 호감을 얻기 위한 에티켓을 묻자 복수응답으로 인사 담당자의 40.1%가 이 회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기를 뽑았던 건데요. 다음으론 35.7%가 뽑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답변하기, 3위는 30.4%가 응답한 모르는 질문에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기가 있었습니다. 또 면접 10분 전엔 도착하기가 31.7%의 응답률을 보여 4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만큼 시간 개념을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겠죠. 5위에는 28.2%가 뽑은 면접관이나 다른 지원자의 말도 귀담아 듣기가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면접장 안팎에서 차분하고 단정한 태도 유지하기, 묻는 질문에만 간결하게 대답하기, 면접관과 눈 맞추기가 중요한 면접 에티켓으로 꼽혔습니다. 네, 회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열정을 보이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뽑혔습니다. 무엇보다 면접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순위에 올랐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개념이 면접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는지는 최악의 꼴불견 지원자 유형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5.7%가 가장 최악의 꼴불견 지원자 유형으로 면접에 늦는 지원자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2위는 35.3%의 비율을 보인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성의 부족형 지원자였는데요. 3위는 29.2%가 응답한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의 지원자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위 산만에 면접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과
지원서나 면접 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과시형 지원자가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러한 꼴불견 지원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의 62%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채용해서 탈락시킨다고 응답해서 면접이 당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엔 바늘구멍보다 더 뚫기 어려운 것이 취업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모든 채용 절차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데이터 뉴스를 통해 여러분의 면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